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춥네요. 날 좀 풀린 줄 알았는데 너무 춥습니다. 저희 아침부터 용인에 왜 왔죠? 네. 대우차 아시나요 혹시? 저희 집이 옛날에 대우차를 탔었죠. 대충 이렇게 생긴 대우차였었는데 그 대우차들이 오늘 용인 삼성화재 모빌리티 뮤지엄에 모인다고 해서 저희도 동승자 자격으로 한번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우차를 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도 대우차를 탔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까지 또 탔었지 않습니까? 그쵸. 누비라 스펠건 기억이 아직도 남는 차고 또 가져오고 싶어요. 어떤 대우차들 모였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저희가 뭐 현기차도 많이 다뤘고 네. 뭐 KGM도 한번 다뤄봤고 르노차도 종종 맞아요. 다루지만 대우차가 약간 되게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약간 그쵸. 족보도 좀 복잡하고 차도 워낙 많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만으로는 영상의 퀄리티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또 대우 자동차 매니아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많은 대우차가 모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가드를 되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대우차 타시나요? 지금 저기 오래된 저기 낡은 네모네모난 루망 타고 있습니다. 티코? 안녕하세요. 쌈마차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포니데이 설명을 함께 했었는데 대우자동차들이 모인 자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김우중 아닌가요? 저는 오늘은 대우옷 안 입고 왔기 때문에 김승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보시면서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럴까요? 어떤 차고를 제일 관심 있게 그것은 승현님이 고르시죠. 책임진가? 안녕하세요, 누비라입니다. 이 차는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당시에 신차 뽑으셨던 거고 뒤에가 긴 스펙건입니다. 복원을 한다거나 관리를 하거나 예방정비를 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일단 안 타기 때문에 깨끗하고 그냥 지하주차장에 계속 보관하고 분기별로 1회 정도 타고 있고 사실상 한 주인으로 아버지가 타시던 거 제가 받아서 타니까 차 히스토리를 다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래도 오래 버티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르망은 저희 WRD에 알게 모르게 은근 많이 나온 차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차는 90년식이고요. 내장은 솔직히 돌아다니면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지만 내장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잠겼네. 단순하죠. 뭐 여기를 따면은 열린다든지. 근데 핸들에 진짜 폰티악 로고가 있네요. 이게 정확하게는 폰티악 로고는 아니고요. 폰티악 로고에 대우의 상징적인 어떤 로얄 왕관 엠블럼이 들어있어요. 그 엠블럼과 폰티악 로고를 같이 짜집기 해서 나왔고요. 이제 르망은 받고 전시차들 구경 한번. 얘도 사실상 일본 차죠? 엔진, 이 헬리오스 엔진 같은 경우는 수출형에 얹혔던, 왜냐면 일본 경찬 660cc였으니까 수출형에 들어갔던 엔진이 들어간 거고, 스즈키 알토랑은 또 뭔가 유사하면서도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프론트 디자인은 스즈키 알토랑은 좀 많이 다른 형태고요. 이 요즘 차에 볼 수 없는 독특한 자바라 타입의 사이드미. 잡아라. 티코가 당시 출시했을 때 데칼 이제 꾸미는 거라고 옵션으로 있던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혼다 레전드도 설명 좀 해주시죠. 분명히 대우차인데 이상하네. 제일 이질적인 차잖아요. 정말 이질적인 차인 게 백이랑도 그랜저를 이기기 위해서 3200cc 기통 NSX의 DNA가 들어있는 스포츠 세단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반 고급 승용차를 표방을 했는데 아무래도 회장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의 차는 아니었죠. 근데 이거 진짜 덩치에 비해서 너무 가볍게 나가고 싹 머리 넣으면 뒤 그냥 돌아 들어오고 브레이크 싹 치면 그냥 쏴 쓰고. 근데 이제 이 아카디아가 추억으로만 남아있다가 지금 다시 등장했죠. 말을 빼고 한국에도 말 빼고 이제 제무시 아카디아. 한국에 팔리기 시작한 두 번째 아카디아. 네. 그러면 이제 혼다 레전드를 받고 얘는 홀덴 코모도인가요? 정확하게는 오펠 제나토어 플랫폼 네. 또는 이제 오펠 레코드 플랫폼이 변형의 변형인데 장수만세의 플랫폼, 거의 50년 가까이 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는 브로움이 차명이 아니었어요. 슈퍼살롱의 최후의 모델이었다가 거기 이 슈퍼살롱의 가장 최고 사양을 브로움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근데 이런 디자인이나 휠 뭐 이런 요소들을 봤을 때 이 브로움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GM의 캐딜락, 드빌에도 플리트우드 브롬. 플리트우드 브로움이 있고. 고피디님 브롬 타셨지 않나요? 네, 2.0 디오 HC 수동 탔었습니다. 브로 엄준식이었죠. 그 차, RE003 그 차 너무 잘 나왔는데 수동. 이 맛이 있었어요. 조금만 추운 날씨면 이제 이거는 왜 껍데기가 달려있나요? 흔히 이거를 후드 브라라고 하죠. 놀랍게도 정식 카브라. 명칭이 카브라. 후드 브라라고 하는데 이제 스톤칩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뭐 방식 그런 액세서리죠. 이게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말대로 뭐 돌빵 방지죠. 이제 도로에서 뭔가 디브리가 날라올 때 여기를 보호해주고 이걸 한번 디플렉트를 해주고. 과거에 이제 대우차들이 있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GM 대우 시절 차들이 있고 이제 지금 이 레간자 하면 항상 광고 유명한 게 있죠. 레간자. 갈대색, 이제 레간자의 가장 상징적인 색상이면서 보면 순정 썬루프가 있는데 보통 옛날에 차들이 썬루프를 제작을 하게 되면은 금형에서 따로 절곡을 해서 금형을 만들었다면은 애초에 이제 레간자는 설계 자체가 썬루프를 고려하고 만든 거죠. 이제 옛날에 썬루프를 싸제로 설치하면은 물이 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레간자부터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걸로 세상을 많이 누비셨나요? 아니요. 꼴레리 부셨대요. 이래서 남의 차 함부로 열면 안 됩니다. 전시차. 아 근데 진짜 넓다. 이게 대우차 냄새 있어요. 아닌데 이거 냄새인데? 나프탈렌 아니야? 왜 내 차에도 그럼 왜 그 냄새가? 왜 차에 나프탈렌 넣는 사람 처음 봤는데? 이게 이렇게 그늘지기가 좋은 이렇게 여행가 이렇게. 뭘 만지는 것 같아. 이 시절 이 직물감이 너무 좋아. 그리고 항상 뭔가 이 웃긴 패턴이라 해야 될까? 애기들 놀이방에 있을 것 같은. 이게 저는 어렸을 때는 애기들 놀이방에 맞는 게 이 차 뒷자리에서 나오고 자랐으니까. 아, 놀이방이 많네. 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이게 이렇게 너덜거리지 않았고 잘 붙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되니까 떨어지기 시작한 건데. 우리 이제 좀 전에 브로움을 소개했듯이 차가 이제 같은 차대죠. 유래도 사실 로얄에 많은 차종이 많았죠. 듀크, 뭐 프린스, 살롱 엄청 많았는데 86년부터 그랜저, 88년 화이트 소나타 등장하면서 시장을 장악했던 대우가 점점 몰락하기 시작하고 이 슈퍼살롱과 프린스 이 두 가지로만 간소화를 시켰는데 그 중에 이제 주력 차종이었던 프린스. 결국 이 차대가 그 옛날 노얄 프린스 때부터 있던 그거의 개량이기 때문에 GMK 레코드 시절에 있던 거랑 같은 플랫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차 폭은 늘어나고 차 눈을 보면은 확실히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차의 크기는 늘릴 수 있지만 이 크기에 대한 폭은 늘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박사님이 바쁘시지만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얘도 윈도우 스위치가 가운데 있네. 아이오닉 6네. 아이오닉 6. 이게 홀데 코모도 물론 우리나라에 판매했던 그 스테이츠맨이랑 베리타스도 보면은 다 저렇게 가운데 있는데 저 가운데 있으면 장점은 오로지 뭐 핸들이 좌핸들 우핸들 바뀌었을 때 굳이 이 도어 트림에 대한 설계 변형이 필요 없다는 거. 대응이 쉽다. 대응이 쉬운 원가 절감의 방법이기도 한 이제 이 차주분의 노력이 보이는 게 프린스 슈프림 또는 에이스에 들어가던 가죽 시트, 천연 가죽 시트를 지금 적용해줬고 이게 대우차가 사실상 뭔가 명맥이 거의 끊겼다 보니까 약간 모이는 기회도 잘 없고 뭔가 다루기에는 또 너무 복잡하고. 맞아요. 분명히 역사가 긴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대우차를 타고 어렸을 때 이제 이 대우에 대한 애증이 큰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참 많죠. 누군가에게 보이기보다는 그냥 저 스스로 만족하는 생각으로 지금 차를 타고 있어요. 진짜 팬더 카디스타네? 쌍용 아니고 팬더. 한규 드림카 있다. 530L. 제가 SM5를 몇 번 타셨는지 아십니까? 석진웅 씨도 2번밖에 안 탔는데. 석진웅 씨의 두 번째 SM5입니다. 지금 그는 두 번째 SM5를 타고 있습니다. SM5. 휴대폰 삼성 쓰시나요? 아니요, 애플 씁. 뒤에를 따로 작업했다고 느낀 게 뒤에 도어 품질이 앞도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이 좀 나요. 저거 게임에 나오는 차인데? 그 영상. 그러니까. 의외로 게임에 나온 자동차. 아 여기 재밌는 차가 있어요. 오, 차에 금고가 기네요. 달려 있어요. 퓨즈가 뒤에 있네. 가운데 퓨즈 박스가. 퓨즈가 왜 있지? 유그랜저. 은지야. 은지야. 응? 이게 뉴 그랜저야. 응. 은지야. 응? 이게 뉴 그랜저야. 알아 오빠. 은지야. 알아 뉴그랜저. 이제 삼성에 왔으니 가장 소개해줘야 될 차가 있죠. 전 실무는 처음 보거든요. 사실 모빌리티 여기에 처음 들어와봐서 이 차가 양산됐어야 되는데. 삼성 로고가 붙어있네요. 이게 태풍 로고가 론칭하기 전에 나왔던 로고이다 보니 찐 삼성.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오리지널 삼성의 물론 SSC가 삼성 스포츠 쿠페였었나? 그래서 첫 번째 모델에서 SSC1 차례는 비율이나 윈도우 라인을 보면은 페어레이디 Z 300ZX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만든 차량입니다.
헤드라이트도 300ZX 거라고. 맞아. 이 차가 실제로 나왔으면 유지보수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 차를 이렇게 양산까지 고른데 못 만든 이유는 엘란이나 칼리스타로 실패한 이력이 있으니, 물론 장르가 완전히 다르지만 퓨어 스포츠카라 해도 이거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이걸 출시를 했다면 삼성 자동차의 운명이 더 앞당겨져서 SM5마저도 빛을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가 진짜 양산을 하려고 했던 게 맞다 싶은 게 연비 스티커가 붙어 있어가지고. 인증까지 다 받았다는. 인증까지 나왔던 거면 사실은 어느 정도 사실상. 완성까지는 됐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지금도 남아 달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디 반출된 차가 있어요. 그렇지. 시에라인가요 이게? 시에라? 네. 시에라는 GMC 시에라입니다. 진짜 실제 레이스카를 뛰었던 차인데 이제 리버리가 안 붙어있는 약간 플레인카. 대우차 모임인데 세한과 GM 코리아 시절에 나온 차가 있죠. 세한 제미니 또는 이스즈 제미니인데 GM 월드컵 프로젝트로 처음 이제 나온 차종이고, 독일에서는 오펠 카레트로 나왔던 차량인 거예요. 이제 이거에 연줄이 생겨서 이제 대우 르망이 나왔던 거고, 반대로 대우 르망의 전신이 이 세한 제미니가 될 수 있는 거죠. 각 벤츠도 멋있다. 요거 다 막 560셀, 500셀, 450셀 약간 다 사면은 세무조사 당했던 차들. 남산 간다고. 오늘 대우차 모임이니까 얘도 대우차로 껴주시나요? 오, 3분할 그릴. 내간자 대자죠. 빅 레간저. 근데 이게 의아한 점이 설명에는 지금 보면은 V8 6.0이라고 돼 있어. 이때 V8이 안 들어갔죠. 하지만 체어맨의 V8은 W 시절에 나왔기 때문에, 얘 V8 6.0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래서 이 차가 진짜 V8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겠어. 프로토타입? 근데 이 시절에 6.0 벤츠가 없었는데? 쌍용 자체 개발인가? 하단에 보면 아닐 것 같은데. 쿨러 막 이런 게 개조는 돼 있는 것 같아. 아, 그냥 잘못된 정보인가? 벤츠의 V8 6.0 옛날 막 레드피그 이 시절 엔진 아닌가? S클래스 600 하나 붕붕 해가지고 똥 넣고 이제. 지금 고승 오류가 엄청나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초기형 엠블럼은 여기가 끊겨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쌍용 엠블럼 시절이지. 그릴은 대우야, 휠은 벤츠야. 휠은 벤츠. 호환되는 거 모두 넣어놨네요. 또 대우 자동차 모임이라고 대우 글이 달아주셨네. 그래서 그 넥스턴 초기형도 보면은 3분할 언저리 그릴. 그 이유는 대우가 망해서. 대우가 망해서도 있지만, 쌍용이 대우 자동차 인수되던 시절에 이 렉스턴 프로젝트가 진행됐기 때문에 렉스턴의 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석유 파동이 일어나기 전, 일어난 후. 진짜. 본넷이 엄청 기네요. 얘 막 그 8000cc인데 막 170마력 나오는 그 V8 아니에요? 7500cc 208마력. 얘 대신 토크는 지구를 돌릴 수 있어. 근데 이때 기준으로 7500 208마력이면은 많이 뽑은 거였다. 저도 어렸을 적에 스펙은 뒷자리에서 커왔기 때문에 대우차 진짜 여름에 에어컨 틀면 그 하얀 김 나오는 게 최고였었는데. 에어컨은 확실히 대우차가 제일 시원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쌈마차님이나 다른 분들 다 대우차 타면서 만난 인연들이거든요. 그 끈끈한 인연들이 한 차종, 한 브랜드를 통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대우차를 넘어서 다른 차종들도 유지 관리가 잘 되면서 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대우차 하나 갖고 싶네. 하시죠! 대우차 하나 하시죠. 요즘 대우차 타보셨습니까? 잘하시네요. 고생했습니다.